자, 1번 문제 보면은 질소 비료 나오고 생산량 증가, 하버 나오고 정답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 2번 주기율표의 일부인데 옆에다가 써주면 얘네가 질소 그리고 알루미늄, 염소 기억 A, B, C에서 자 HCn이 되고 공유 전자쌍수. 자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루이스 구조식 공유 전자쌍 4개 비공유 1개 맞는 거고 니은 D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수성이 있다. 금속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24, CCl4 얘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분자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리고 나서 네온이랑 나트륨 비교하는 건데 껍질이 커지니까 원자핵의 인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 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되는 거겠지? 그래 정답은 2번이 되고, 4번에 탄소화물이 나와 있고 기억부터 보면 첫 번째 게 가를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대. 그러니까 얘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는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다. 그러면은 2분의 4, 정답은 2번. 5번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실험에 대한 해석, 그냥 바로 보기 보면은 기억,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 맞는 말이고,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입자. 그럼 얘는 원자핵을 말하는 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지? 틀리고. 그 다음에 원자 내부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 이게 원자핵이 된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NaOH 수용액이 나와 있고 가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이 2g이래. 그리고 밑에 봤더니 화학식량이 40이다. 그럼 40분의 2니까 20분의 1몰이 나오는데 곱하기 1000을 해서 얘는 50m몰이다. 50m몰. 그래서 50A라는 값이 단위가 밀리몰 그대로 되는데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된다. A는 1. 그래서 A가 1이 되면 마지막에 이 V를 찾아야 되는데 다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뒤에 물을 첨가한 거래.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은 A 곱하기 V 미리몰인데 요 둘의 합이 몇 A니? 50에다가 200을 더하면 250A니까 V는 250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7번에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가 있고 기체 압력이 서로 같아졌대. 그러면은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니까 부피가 양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몰수비가 1대 2대 V, 그러니까 10분의 V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일단은 질량비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좀 보게 되면 처음에 얘가 10리터고 20리터다. 그래가지고 요놈을 내가 1몰로 보고 이놈을 2몰로 본다면 얘 질량이 32g이 될 텐데 4대 11은 곱하기 8을 하면 32대 88이니까 얘는 몇 몰이냐? 2몰 있어야 88g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20리터를 2몰로 설정했으니까 얘도 20리터가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단위 부피당 산소 원자수. 자, 단위 부피라는 거는 몰수가 똑같다. 그래서 O2랑 H2O를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고, 원자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대1이 되니까 이건 같지 않고, 산소의 전체 질량은 2와 3에서 같다. 그럼 산소에 대한 질량을 물어봤는데 산소 원자수를 구하면 되고, 여기는 산소가 2몰 들어있고 여기는 산소가 4몰 들어있다. 그래서 틀리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요소 Xg을 모두 물에 녹였더니 이렇게 됐대. 그러면은 몰농도랑 부피 곱하면 100mm몰이 나오게 되고 100mm몰은 0.1몰이니까 요소의 분자량 60을 이용하면 얘는 6g이 된다. 그 다음 거기다가 1.5g을 추가로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100mm몰이 6g이었으니까 1.5g은 4분의 1배니까 얘는 25mm몰이 된다. 그럼 둘이 더하면 125mm몰이 들어있는 거겠지? 요 안에.
그럼 250에다가 몰롱도 y를 곱한 몰수가 125가 된다는 얘기고 y는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x랑 y 곱하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9번 원자랑 이온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y랑 z가 이온이 됐을 때 네온의 전자 배치래.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얘는 마그네슘이 되고 얘는 산소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는 13이 나온 순간 전자수도 아니고 양성자수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전자수가 되면은 얘가 10이어야 되는데 13이고, 양성자수면은 얘가 1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성자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억을 보면 얘가 2A니까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양성자수가 될 수가 없잖아. 얘는 산소니까. 그래서 얘는 전자수가 된다. 그럼 얘도 10이 나와서 A는 5가 나온다. 그럼 이놈은 5에 11에 분소가 될 거고, 나머지 디귿이 양성자수가 된다. 그러면은 전자수랑 양성자수의 차이 값인데 얘는 2가 나올 거고 얘도 2가 나온다. 기억, 니은은 중성자 맞는 거고, 니은 x는 원자 번호가 5번이고 디귿 a랑 b랑 더하면 7이다. 3번.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물의 전기분해. 자, 물에 황산나트륨을 집어넣는다. 자, 황산나트륨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전해질이니까 전기가 통하게 도와주는 놈이고, 문제 보면은 물의 분해니까 지금 H2랑 산소가 발생할 텐데 부피비가 2대 1이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겠지. 기포의 양이 A가 B보다 많았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자, 기억, A는 플러스 극이다. 틀린 거고, 니은 황산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 맞는 거고, 디귿 전기 분해의 중요한 점,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정답은 4번. 다음 11번 오비탈 에너지 준위. 자, 수소 원자 동그라미 쳐주면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 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껍질만 결정되면 된다.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의 부양자수는 같다. 자, 다전자 원자니까 1s, 2s, 2p, 3s, 3p, 그 다음이 4s가 된다. 그러면은 p 오비탈은 l 값이 1이고 s 오비탈은 l 값이 0이니까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니은의 모양은 구형이다. 자, s 오비탈은 구형이지. 정답은 3번. 그 다음 12번 A2, B2를 분해하는 반응이고 기억을 화학결합 모형. 자, 모형을 봤을 때 전자수만 봐도 H2O라는 걸 알게 되고 얘가 H2O다. 그럼 얘가 H2O2 과산화수소의 분해라는 거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이 된다. 그럼 기억,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서로 다른 원자 전기음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고, 니은 H2O2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자, H2O2 구조식 그리면 전부 다 단일결합. 디귿 비공유분의 공유. 자, H2O2랑 O2를 비교하는 건데 H2O2부터 보면 비공유가 4개, 공유가 3개, 얘는 비공유가 4개, 공유가 2개. 그래서 3대2.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가 나와 있고 A부터 E까지 하나만 다른 주기래. 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p오비탈의 홀전자 수가 나왔다. p오비탈의 홀전자 수. p오비탈의 홀전자 수가 있다는 말은 s오비탈에서는 홀전자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ns, np라고 한다면 다음처럼 s오비탈에 채워진 상태가 되어야 이런 식으로 p오비탈에 홀전자가 채워진다. 자, 그럼 홀전자가 3개다 p오비탈에. 그러면은 이놈 두 놈은 15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2주기가 3주기보다 크기 때문에 D가 질소, 얘가 그러니까 E가 인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주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만 다른 주기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다른 주기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2주기가 되거나 3주기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3주기라고 하게 되면 얘네가 p오비탈에
홀든자 수가 2가 되는 얘네 두 놈이 자 다음처럼 규소랑 황이 될 텐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지. 질소보다는 작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인보다도 크다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2주기가 돼야 된다. 그럼 피오비탈의 홀전자가 하나인 거 봉소가 될 거고 봉소. 그 다음에 두 개인 거는 얘네가 탄소랑 산소가 될 텐데 탄소가 얘고 산소가 얘가 되겠지. 이온화 에너지는 뭐하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 주의해주고 이렇게. 자, 이원. 자, 문제 풀면 기억. A와 E는 서로 다른 주기다. 맞는 거고. 니은 C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이다. 자, 탄소에 전자 배치해주면은 다음처럼 되니까 1s, 2s, 2p.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지.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제 2주기에서 2, 3, 4, 5, 5, 5, 5. 그래서 얘가 14족이다. 바로 알아주면 되고. 디귿 원자과 전자수 족을 물었는데 D는 지금 15족, B는 16족이니까 틀렸다. 정답은 1번. 14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와 y2에 대한 자료다. 자, ax가 5분의 1, a 플러스 1짜리가 5분의 4가 된다. 그 다음에 이 y의 분자량을 봤을 때 세 놈이 있다는 거는 y라는 애가 2분의 1 m짜리 그리고 2분의 1 m 플러스 2짜리 두 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존재 비율 얘가 p제곱일 거고 얘가 q제곱이라고 한다면 얘가 4분의 3 얘가 4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xy 그럼 얘는 a 플러스 1짜리의 x랑 2분의 1 m 플러스 2짜리 y가 3개가 만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에다가 4분의 1의 세제곱. 얘는 분자량이 작아야 되니까 반대로 5분의 1짜리에다가 요거 3개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계산해주면 4분의 3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오겠지. 그 다음 15번 A, B로 이루어진 기체가 있고 T도 실기압, 온도압력 일정할 때 밀도비. 자, 기체에 대해서 밀도비는 분자량 B가 된다. 분자량 B. 그 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분자식을 봤을 때 A2B2랑 A2BX인데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상대값이다. 자, 이거는 얘네 둘을 비교할 때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A 수분의 B의 수에 비례한다. 기억이 나야 되고 그럼 결국에 같은 A의 숫자당 그러니까 A의 숫자가 똑같을 때 B의 숫자가 3배만큼 더 있다는 거니까 마침 A가 통일돼 있고 그 말은 B가 3배 X는 6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질량이 똑같을 때 원자수가 15다. 얘는 기억이다. 자, 이때 분자량비를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분자량비 13대 15를. 그럼 내가 이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 1g으로 봐도 되지만 나는 얘를 통일을 할 때 그냥 13 곱하기 15로 보겠다. 분자량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주면 A2, B2 같은 경우는 15 분자의 양이 15개만큼 있다는 거고 얘는 13개만큼 있다는 거겠지. 그럼 전체 원자수는 얘는 60개였다는 거고 얘는 몇 개였냐 8개에다가 13을 곱하면 104가 나오겠지. 근데 상대값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얘도 곱하기 4분의 1 그럼 104를 4로 나누면 26이 나오겠지. 그래서 디귿이 맞고. 자, 원자량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분자량비가 13, 15니까 A2B2랑 A2B6이 13, 15다. 근데 이게 B로 나와 있지만 어차피 실제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13과 15라고 해준다면 이 둘의 차이 B 4개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2개는 1이 되는 거지. 그럼 집어넣어주면 A 2개가 12다. 그 말은 A 하나는 6이고 B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원자량 B A 대 B는 12대 1이 나온다.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16번을 보게 되면
바닥 상태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차가 나와 있고 원소 주어져 있고 AC 홀전자수 똑같다. 자,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절대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건 얘는 이온 반지름의 값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 말은 얘는 비금속이 된다. 얘네는 금속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따로따로 비교를 해주면 산소랑 플루오린에서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크고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크다. 자, 이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홀전자 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자, 홀전자 수 2, 1, 1, 0. A와 C가 같아야 돼. 그럼 같은 게 얘네 둘밖에 없잖아. 그래서 A가 플루오린, C가 나트륨, B는 산소, D는 마그네슘이 된다.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자, 같은 주기에서 플루오린이 원자보다 더 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와 D는 1대2로 결합한다. 자, 산소와 마그네슘, 안정한 화합물, 이온 결합물이 될 텐데 이온 결합 화합물은 MgO 1대1이 된다. 그 다음에 E1분의 E2, D랑 C를 비교한다. 자, 얘는 마그네슘이고 얘는 나트륨인데 뭐 비교하는 방법 당연히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1쪽이기 때문에 얘는 E1보다 E2가 갑자기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라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라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고 정답은 1번. 그 다음 17번. 자, 이온 결합에 대한 탐구활동. 정팔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은 1대1의 개수비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가 보다. 정팔면체의 전개도를 준비했대.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정팔면체가 뭐야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주어졌지 이렇게. 여기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랑 1대1이 되면서 전자 배치가 지금처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놈을 찾아주면 산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억이랑 황을 보게 되면 1대1이 돼야 되는데 전자 배치가 아르곤이 되기 때문에 얘는 칼슘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칼륨이랑 디귿이랑 결합을 할 텐데 1대1이 되면서 전자 배치 마찬가지로 아르곤. 그럼 Cl- 염화 이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랑 얘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18번. 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된대. 자, 이때 온도 압력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 생각이 나야 되고 실험 1이랑 2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네 질량에 대한 부피를 구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밖에 해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하나를 통일하는 방법을 해보자. 지금 B가 14g이고 B가 7g. 이게 좀 간단해 보이다 보니까 이놈을 2배를 해주면 A 4g, B 14g이 되고 부피는 5V가 된다. 그럼 중요한 게 얘랑 얘를 보면 B가 통일돼 있다. 그 말은 둘의 부피 차이, 부피가 0.5V만큼 차이 나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A 0.5g 때문에 차이 나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A라는 애 1g이 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되니? 그러면 얘가 2V가 되고 나머지 얘는 0.5V. 그럼 얘는 3.5V, 얘는 V가 된다. 자, 그러면은 끝난 거야. 자, X랑 Y만 구하러 가면 되는데 뭐하니? 자, 실험 1에서 3A 플러스 오른쪽에 쓸게. 3A 플러스 B가 2C가 된다. 근데 얘가 2V고 0.5V다. 2분의 1V라고 할게. 그러면은 3대 1이니까 얘가 요렇게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가 3.5V 그 다음에 V 반응해주면 3V 0.5V 0 2V 그래서 Y는 2.5 2분의 5가 된다. 둘이 더하면 정답은 4번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19번 2주기 바닥 상태고 홀전자의 합이 2래. 자, 홀전자 10, 123, 210 적어주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의 합이 6이다.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YZ다. 자, 2, 3, 4, 5, 5, 5, 5. 그럼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일단 얘네 셋이 서로 크기가 비교가 된다는 건 같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5 중에서 하나, 여기서는 한 개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 3, 4거나 뭐 2, 3, 5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일단 좀 써서 생각을 해보면 리베, 붕탄, 질산, 풀, 뭐 네온까지. 자, 일단 홀전자수 조건이 합이 2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 혼자 3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는 2짜리가 만약에 있다. 만약에 탄소나 산소가 있다는 건 둘 다 홀전자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0이 나오려면은 네온이랑 베릴륨이 무조건 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합에서 모순이 생기지. 네온 같은 경우는 이미 혼자 6이니까 얘도 제거가 된다. 얘도 안 된다. 얘도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홀전자 수가 1, 0, 1, 1이었어.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끝났지. 얘네들이 홀전자 수가, 아니, 오비탈 수가 2고, 얘는 3이고, 얘는 4야. 아, 얘는 5야. 그럼 붕소랑 플로리는 무조건 있을 텐데, 홀전자 수가 합이 2가 되려면 베릴륨이 돼야겠지. 그래서 X, Y, Z 오비탈 수에 따라서 결정해주면 플로린, 붕소, 베릴륨이 된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니? 베릴륨의 전자배치.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20번.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데 지금 A의 개수를 알고 있고 B랑 C는 모른다. 일정량의 A가 있고 2와 3, 4에서 생성된 C의 양은 똑같대. 자, 그 말은 실험 1, 2, 3, 4가 각각의 실험이지만 해석을 할 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B를 첨가한다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 멘트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생성된 C의 양은 같다. 그 말은 2에서 4로 바로 넘어갈 때 B라는 놈을 Wg 첨가한 건데 반응을 안 한다. 이해되니? 생성된 C의 양이 똑같다는 말은 2에서 만들어진 게 4에서도 똑같다. 그 말은 내가 B를 더 넣어줘도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을 한다는 거지. 그 말은 내가 Wg에 B를 첨가했더니 부피가 얼마 증가하냐? V만큼 증가하지. 그 말은 BWg이 V리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0.5W를 첨가했는데 부피는 0.5V만큼 증가하겠지. 그래서 X값은 일단 2분의 5가 나오고,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개수를 아직 모르니까 빈칸으로 두면 V가 있고, 여기서 V가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고, 여기서 2V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C의 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한 개 반응물이 똑같다, 즉 한 개가 A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실험 1과 실험 4에서 A가 다 반응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B가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C는 생성이 될 텐데, 중요한 건 개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자연수. 자, 1대 1인데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그러면은 B의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니? 1이 될 수밖에 없지. 2가 되면 얘가 다 반응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도 다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2V가 돼야지 반응 후에 2V가 될 거 아니야? 얘 개수가 2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미지수를 세웠다면 둘이 연립을 했어야겠지만 좀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B분의 C 1분의 2에다가 2분의 5로 곱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